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찾는 도서 정보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는요, 보물창고와 같은 헌책방이 있습니다. 지역의 헌책방이라고 하면 국내 출판 유통업계에선 이미 큰 악세를 떠올리면서 멸종 위기에 놓인 업태로 치부되게 일쑤지만 개업 8년 차를 거치면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 공간을 공간화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책방을 운영하는 윤성근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책방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일본도 10년에서 15년 전에는 지역 책방들이 책만 진열해서 파는 게 상례였지만 불황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분위기와 또 특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지역 서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한 나라의 책방, 이 헌책방 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명물이기도 한데요. 또 외로운 섬과도 같은 존재로 꼽힌다고 합니다. 20평 남짓해 보이는 지하에 마련된 책방은 헌책방이라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랑방에 가깝습니다. 다락방을 연상시키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풀풀 나는 비좁은 공간 대신에 널찍하게 확보한 중앙 공간에서 탁자를 놓고 또 한켠에는 작은 무대, 또 한 벽면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작은 스크린 설비까지 갖춰 놓았다고 합니다. 네, 독서 인구의 감소, 그리고 출판 시장의 저조, 서점의 붕괴는 수년 전부터 예상했던 그런 현상들인데요.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일 겁니다. 고객들이 서점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즐거움과는 좀 다른 형태의 매력인데요. 고객들이 원하는 즐거움은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서 정신과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네, 지역 문화와 연계한 지역 서점들의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특별한 서가의 진열입니다. 보통 서점을 방문하는 고객들, 책을 살 목적이 없더라도 가장 먼저 진열된 서가를 쭉 훑어보게 되는데요. 서가의 진열은 서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느 서점과 똑같이 베스트셀러, 문학, 비문학 등으로 진열하는 것 대신에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서 컨텐츠별로 진열해보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로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출판사와 또 작가와의 네트워크인데요. 출판사와 서점은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출판사와 네트워크를 맺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영업사원이 제조 과정을 모르고 차를 팔 수 없듯이 서점도 책의 제작 과정을 담당하는 출판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곧 독자 서비스 향상과 또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하는 여러 방면에서의 상생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컨텐츠는 곧 서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독서 동아리를 위한 공간의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독서 동아리의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요, 공간이 마땅치 않음, 이것이 제일 큰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독서 커뮤니티 운영 측면에서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동아리 회원의 서점 고객화 등 서로의 윈윈 효과를 아마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요,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줄줄이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20대와 30대들의 꾸준한 개점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주와 광주, 대전, 제주 등지에 생겨나고 있는 동네 서점은요, 비슷한 형태이면서도 기존의 동네 서점과는 조금 더 활발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도모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점이 책을 사고 파는 장소 이상의 사랑방이나 문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앞서서 무엇보다 책이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즐겁고도 유용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문화 공간으로의 변모가 서점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화 공간으로서의 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헌책방의 경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서 정가제 시행의 목적이 지역 서점을 살리기에 있지만 실제로 이 지역 서점의 돌파구가 그리 큰 것은 아닐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산책하면서 서점에 갈 수 있으려면 여유에 앞서서 무엇보다 동네 서점이 있어야지 아마 가능할 일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작한 동네 서점, 게다가 갖가지 이벤트를 고안해서 정이 가는 동네 서점, 그리고 서점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동네 사람 동네 서점 북바이 북인데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점인데요. 지척에 있는 두 곳에 북바이 북은 1호점은 종합서적을, 2호점은 소설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소설 전문 서점은 국내에서도 처음인데요. 본점에서는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이한데요. 책을 구분해 진열하되 작가별로 하거나 색깔별로 또는 성격에 따라 구성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성의 이점은 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상권과 좀 더 면밀하게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있다고 하죠. 꾸준히 드로잉 강좌나 그림 전시 그리고 공연 등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를 만나는 서점 소심한 책방이라는 곳인데요. 작은 집들이나 나지막히 자리 잡은 제주도 동쪽 마을에 종달리에 일부러 찾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두 친구가 마음을 모아서 문을 열었는데요. 과연 누가 올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가게는 이제 제법 소문이 났다고 하죠. 서점에는 두 주인장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잘 되지 않을 경우 폐점하면 나눠 가져가야 하니까 그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동네 주민들까지 포용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의 숨을 틔우는 도어스 북스인데요. 이곳 또한 자매가 함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인데요. 워크숍이나 공연 등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디자인 사무실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독립출판물을 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지만 서울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을 반복하다가 아예 서점을 개업해버렸다고 하죠.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기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생긴 더 폴락이라는 곳인데요. 동기 5이 함께 서점을 냈습니다. 독립 잡지를 만들고자 하는 취향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각자의 생업이 있고 가게세를 나누어 낸다고 합니다. 워크숍이나 공연도 연계하고 있다고 하죠. 독립출판 전문으로 200종가량을 보유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또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세계를 꿈꾸는 책방, 만일이라는 곳인데요. 네, 처음부터 서점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간의 관심사가 한결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또 서점을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책을 판매하는 것보다 책을 가지고 여러 문화적 이벤트를 연계하는 것을 고안하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8월 오픈과 동시에 멸종위기라는 타이틀로 관련된 책, 그리고 원화 등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오픈까지 그랬던 것처럼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동네 서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서점은 아닌데요. 어디선가 기다리는 시집,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곳입니다. 네, 서점은 아니지만 서점이나 음식점 등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시집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찾아가는 서점의 작은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소연과 김민정 시인이 고른 시집에 사루비아 다방차, 소이왁스로 구성된 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상자 패키지와 투명 패키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는 책방 만일, 연남동에 있는 제리코 바인 키친 그리고 서촌 옷가게 엔드엔드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 지역 서점의 발전 과제와 트렌드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지역 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할 도서 리뷰는요, 우리 어머니의 삶과 사랑을 적절하고도 또 아름답게 그려낸 역작, 신경숙 문학의 오랜 흐름에 한 곳에 모아놓은 소설적인 결정이죠. 엄마를 부탁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곁에서 보살펴주고 무한정한 사랑을 주기만 하던,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존재하는 곳으로 여긴 엄마가 어느 날 실종됨으로써 시작하는 이 소설은 도입부부터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지하철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그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추리소설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데요. 엄마가 사라짐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자식들과 남편,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각 장의 강한 흡입력을 가진 흡입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딸이, 2장에서는 큰아들, 아버지와 남편인 3장, 그리고 어머니 아내는 4장, 딸의 에필로그로 이어지는 시점의 전환은요, 각자가 간직한, 그러나 서로가 잘 모르거나 무심코 무시했던 엄마의 인생과 가족들의 내면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각 장은 그 자체로 완성도 높은 모놀로그를 보는 듯한 극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상은 각각 남다른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연결되며 스며들어서 탁월한 모자이크화로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애써 외면해온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이 소설은 좀 더 가슴 아프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피마다 서려있는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어머니의 에피소드들을 읽는 이로 하여금 독서를 멈추고 또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먹먹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읽히지만 중간중간 독서를 멈추고 또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흡입력을 갖고 있는데요. 세밀한 문체와 내면 묘사, 신경숙 소설의 정점이라고 할 만큼 정말 뛰어납니다.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소재뿐만이 아니라 추억을 환기하면서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는 흐름을 이끌어가는 섬세한 문체와 묘사. 읽는 이에게는 소설 속 화자가 고백이 완벽하게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 듯한 흔하지 않은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책에 있는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네, 독자로 하여금 소설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겠거니 하는 이런 착각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헤어나기란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을 일깨우는 것은 단지 가족 간의 정이나 또는 어머니의 희생에만 머물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자기 생의 근원과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끝까지 지상에 붙들어 놓으려는 노력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러나 성스러운 손길로 아픔과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원죄에 대한 고해를 들어주는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이미지를 띠고 있는데요. 화자가 피에타상을 보고 난 뒤에 엄마를 부탁해라고 어렵게 이야기하면서 소설을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 모든 어머니상이 지닌 사랑의 상징을 새삼 환기시키는 탁월한 결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설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문득 우리의 엄마는 어떤 어린 시절을 살고 또 어떠한 꿈을 꾸며 자식과 남편들에게 왜 그렇게 헌신을 했는지, 그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그리워하게 될 텐데요. 네, 작가는 어머니의 부재로 시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사랑할 시간이 많았음을 통절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를 부탁해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 해 계획을 돕는 도서 정보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아직 1월이 가지 않고 구정이 지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이 새해 같을 건데요. 네, 올해는 어떤 삶을 살아볼까? 직삼삼일이라 비웃는다면 가볍게 코웃음을 치시고 3일마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기발한 노트법과 아이디어가 담긴 책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2015년 계획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좋은 도서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도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트 3권의 비밀, 두 번째는 3배속 살림법, 3배속 살림법, 세 번째는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 네 번째는 지극히 적게, 다섯 번째는 좁은 집 넓게 쓰는 정리의 기술, 여섯 번째는 수납의 기술인데요. 네, 이 중에서 저는 3권의 도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서는요, 노트 3권의 비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노트에 무엇을 적을까 참 궁금하실 텐데요. 경험을 정보로 만드는 남다른 메모의 기술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학생은 기억하기 위해 노트를 쓰지만 사회인은 잊기 위해 노트를 씁니다. 업무 등 한 가지에 집중하려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러한 노트 기술이 비즈니스 스킬이고 성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노트 3권의 비밀을 통해서 체계적인 노트 메모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득 떠오른 착상을 위한 메모 노트, 정보 기지의 모함 노트, 업무 진행을 위한 스케줄 노트 등 노트를 3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고르느라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활용하기 좋은 노트를 추천하고 스크랩, 전화, 프로젝트, 자기 투자 등 상황에 맞는 노트 활용법,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도서는요, 3배속 살림법입니다. 수납 여왕의 털팽이식인데요. 우리 엄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네, 빠르고 간편하게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파워블로그 털팽이의 정리 비법을 운영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수납의 달인 블로거 털팽이가 깐깐한 수납, 똑똑한 수납에 이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놀랄만큼 쉽고 빠른 신개념의 살림 바이블입니다. 이번에는 3배속 살림법인데요. 기존의 살림책들과 확연히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3대 살림 원칙을 따라가면서 번거로움 없이 쉽게 또 체계적으로 집안일을 습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취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라는 건데요. 딸에게 물려주는 아빠의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네, 제1기획과 TBWA 등에서 25년 넘게 아이디어로 벌어먹고 살아온 까칠한 남자 이경무인데요. 어떤 광고주보다 까다롭고 소중한 두 딸에게는 25년 넘게 딸바라기로 지내온 딸바보 아빠입니다. 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는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준히 노트에 기록해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느새 직장인이 되고 곧 집을 떠날 딸들에게 정을 끊고 아빠의 지혜가 담긴 노트를 건넵니다. 모든 딸바보 아빠들이 선배 딸바보 아빠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책인데요. 커가면서 아빠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려워하는 딸들에게 권하고 있는 책입니다. 고교생 딸이 가출했을 때, 문자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 남친을 데려왔을 때, 피어싱을 하고 나타났을 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딸바보 아빠의 가슴은 무너졌고 그 아픔은 딸에게 물려주는 50가지의 아이디어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노트, 이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도서 정보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MDS테크입니다. 종목 번호는 086960입니다. 스마트카 시장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전장화 트렌드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빅데이터 솔루션 글로벌 1위 기업의 한국 사업권의 인수로 인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장 투자 확대에 따른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등의 신규 고객과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를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주요 고객은 모바일 고객과 현대자동차, 만도 등 자동차 업체, 그리고 KT와 SKT 등의 통신업체 등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번호 004780의 대륙제관입니다. 국제 LPG와 석도 강판 가격의 하락으로 원재료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캠핑 열풍으로 부탄가스 수출 증가로 매출액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동사는요, 윤활유관과 페인트관, 식용유관 등으로 대표되는 부탄가스, 그리고 헤어스프레이관, 스프레이식의 살충계관 등의 연료관에 부착되는 캡 등 각종 제관기계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MDS테크와 또 신한금융투자가 추천을 했죠. 대륙제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춤이라면요. 그 춤의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발레일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의 생활 백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발레리노 생활 백서 넷. 공연시작 5분 전입니다. 메이크업. 빨리 나오세요. 지금 오신 거예요? 빨리 준비하세요. 공연 시작 5분 전 지각을 해서 무대 위에 빨리 올라가야 될 때. 손은 눈보다 빠르다. 가끔 홀로 메이크업을 할 줄 아는 센스. 발레리나 생활 백서 5. 공간 활용. 식사를 마치고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될 때 난 생각보다 모르던데. 비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 장편 실례합니다. 나의 몸을 최대한 활용하자. 네, 유니버설 발레단의 협조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인데요. 이 남자 발레리노죠. 발레리노들의 메이크업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남자 스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참 흔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그들의 몸의 유연함을 보면서 우리는 재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의 생활 백서, 네, 재미로 만든 것이지만 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SNS로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까지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또 트위터가 아닌 제3의 SNS 서비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나 또는 인스타그램 또는 여러 가지 핀터레스트와 같은 여러 가지 등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의 심리에 맞춰서 점점 이렇게 SNS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SNS의 활용, 우리가 하면 할수록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말들이 점점 줄어든다던가 대화가 줄어드는 그런 역기능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SNS는 순기능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옆에 계신 동료와 가족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